며느리가 문 앞에서 내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돼요. 그 순간 10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왔습니다. TV에서 김장 담그기 좋은 날이라고 하던 그날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애들 키우느라 김장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아이들이 시판 김치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 20포기를 샀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어머니 혼자 사세요? 이건 무거운데. 하셨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집에 와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멸치액젓만 쓴다던데 그건 맛이 안 납니다. 새우젓에 조기젓까지 섞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지요.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껴봤지만 감이 안 살아서 결국 맨손으로 버무렸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밑까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거 먹으면서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하겠지? 그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완성. 김치통 6개. 택시를 불러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배를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 스친 표정. 그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드신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김치통을 현관에 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총 6개. 며느리는 말없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게 뭐였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착하지. 감사하다고 했잖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야.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일 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 10년 시어머니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김장하고 3주쯤 지났을까요? 아들네 집 근처에 병원 진료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2개, 어제 만든 된장찌개랑 멸치볶음. 며느리 요즘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쁘다던데 저녁이라도 편하게 먹으라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당신 엄마 좀 어떻게 안 돼?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 손이 멈췄습니다. 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또? 아들 목소리. 김치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해, 제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열어봐. 다 김치야. 온통 김치통뿐이라고. 반찬은 어디 넣어? 아이들 우유는? 과일은? 김치 냉장고도 꽉 찼어. 일반 냉장고까지 김치가 왜 이렇게 많아?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그 김치 냄새 맡는 것도 이제 싫어. 현관 열 때마다 젓갈 냄새 확 올라와. 옷에 다 배. 애들 친구들 놀러 오면 너희 집 김치 냄새 난다 그래.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시는 거잖아. 아들의 낮은 목소리.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면 다야?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김치 필요해? 얼마나 가져갈까? 한 번이라도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20통씩 가져와. 우리 셋이 1년 먹어도 남을 양을 버리자니 미안하고 먹자니 질리고. 나 요즘 김치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 그럼 버려. 뭐? 싫으면 버리라고. 엄마 모르게.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진짜 버려도 돼? 내가 우리 엄마 정성이라면서 버리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냥 모르는 척 버려. 엄마한테는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현관문 앞에 살짝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버려? 내 김치를 버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이 다 퉁퉁 부을 때까지 만든 걸 버리라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70이 다 된 할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정성스럽게 해준 게 죄인가? 하지만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그랬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 좋아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내 김치가 부담스러운지. 그냥 제 마음대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퍼부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김치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 옷에 다 배. 애들 친구들이 냄새 난다 그래.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거구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장철마다 20통씩 가져다 주던 김치, 명절 때마다 꽉꽉 눌러 담아주던 반찬들, 며느리 생각해서 나며 일주일에 2~3번씩 들고 갔던 밑반찬들. 그게 다 사랑이 아니었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물어봐야 해. 직접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마치 어제 그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수경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우리 김치 냉장고가 그렇게 꽉 찼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다 줬지?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김치가 지금 냉장고에 15통 있어요. 김치 냉장고 11통, 일반 냉장고 4통, 그것도 작년 김치까지 합쳐서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것도 남아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먹는 속도보다 가져오시는 속도가 더 빨라서.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경아, 그럼 솔직하게 한 번 말해줘.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김치 맛이 입에 안 맞니?
어머니, 괜찮아. 말해줘. 긴 침묵. 그리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 짜요. 저희는 싱겁게 먹는 편인데 어머니 김치는 옛날 스타일이라 그리고 젓갈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김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렸어요. 대부분 어머니 상처받으실까봐 말 못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버렸다. 대부분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마디. 이 손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손이 얼어붙도록 양념을 버무리고 무거운 김치통을 택시에 싣고 날랐던 그 모든 시간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정성이었습니다. 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나만의 집착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장철이 다시 왔습니다. TV에서 이번 주말이 김장젓기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시장에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담가야 하나? 아들네, 냉장고 비었겠지? 손주들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렸어요. 대부분. 손이 멈췄습니다. 결국 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배추 3포기. 딱 제가 먹을 만큼만.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이것만. 작년엔 20포기 사셨는데 네, 올해는 저 혼자 먹을 거라서요. 아니, 아드님네는요? 걔네는 사 먹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덜 창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예전엔 20포기 절이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3포기는 너무 금방이었습니다. 양념도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젓갈도 조금만, 고춧가루도 한 봉지면 충분했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 냄새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열 때마다 젓갈 냄새 확 올라와.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던 이 냄새가 이제는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치를 다 담갔습니다. 김치통 1개, 덩그러니 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택시를 불러서 김치통을 나르느라 정신없었는데 올해는 김치통 하나 들고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김장 안 하세요? 응, 엄마 혼자 먹을 것만 조금 담갔어. 우리 것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너 이거 안 가져가면 섭섭하려나?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괜찮아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부담 없는
가벼운 목소리.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김치 맛있는 거 많아요. 아, 며느리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안 가져가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민폐였구나.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혼자만의 만족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이게 사랑이야라고 착각하며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냥 제 방식대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쏟아부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방법을 모르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배려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김치통 하나 앞에서 저는 70년 인생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김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올해 김장을 안 했지. 마트 김치를 사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달았습니다. 이상하게 달고 밍밍했습니다. 젓갈 맛도 안 나고 감칠맛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만든 김치가 그리워. 다음 날 새벽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올해는 김장 안 하시나 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배추 몇 포기 드릴까요? 5포기요. 네. 작년엔 20포기셨는데. 조금 더 하시죠. 조금 더 하시죠. 아니에요. 딱 5포기면 돼요. 나 혼자 먹을 만큼만. 집에 와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젓갈은 반만, 고춧가루도 조금 덜, 설탕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며? 양념을 버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김치일까? 며느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손주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김치, 처음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 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집 안 가득 젓갈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싫어하겠네, 이 냄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 냄새지 뭐.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냄새가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70년간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일주일 뒤 제가 담근 김치가 익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놀랐습니다. 설탕을 넣었더니 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젓갈을 줄였더니 냄새가 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그 깊은 맛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네. 70이 넘어서도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와라. 근데 엄마, 혹시 김치 있으세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왜? 아니, 애들이 그러는데요. 인터넷 김치는 너무 달대요.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었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계세요? 있어. 조금. 와, 진짜요? 그럼 조금만 싸주세요. 조금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말, 손주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줄게.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 하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치는 냄새가 덜 나네요? 엄마가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 봤어. 어머, 진짜요? 맛 좀 봐도 돼요? 며느리가 김치를 한 입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는데요? 그래? 네, 진짜. 안 짜고 딱 좋아요. 이거면 저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빈 김치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남아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도 변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라는 것.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퍼붓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라는 걸. 김치통 하나가 김치통 20개보다 때로는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김치를 담급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끔 가족을 위해서. 작은 통으로. 누군가에게는 그저 반찬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가족과 연결되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는 걸.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방법이 틀리면 상처가 된다는 걸.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밥상, 자식 밥상, 며느리 밥상. 늘 누군가를 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입맛은 몰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위한 김치를 담근 건 70이 넘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식탁에는 제 손맛으로 만든 김치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딱 제 입에 맞는 김치. 한 입 먹으며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맛이구나.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남을 위한 정성 전에 나를 위한 정성을, 남을 위한 희생 전에 나를 위한 존중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김치를 담급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닿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따스노후였습니다.